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9일 오후 6시입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검사 출신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제1차 민정수석 비서관을 했던 분입니다. 대구 출신 국회의원인데 문재인 정권, 특히 그 가족 관계에 대해서, 가족 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면서 상당히 사실에 충실하고 법리에 근거한 주장을 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에게 이런 글을 남겼네요. 페이스북에.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대통령 아들이 아빠 찬스 누리고 사는데 야당 국회의원이 일일이 확인하니 불편한가? 문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면 그마저 끝날 것이니 그때까지는 자숙하시기 바란다 라고 했습니다. 곽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준용 씨가 출강 중인 건국대 이사장을 국정감사 정인으로 부르고 준용 씨의 시간강사 평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준용 씨는 문준용 씨죠. 문재인 대통령 아들. 전날 어제 페이스북에 상습적이고 무분별한 권한 남용으로 사람들을 해치고 있다. 곽상도 나빠요 라고 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곽 의원은 문준용 씨가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이 사실을 호도해 분명히 한다. 건국대 이사장은 민주당 의원이 필요 때문에 정인으로 나왔고 민주당 의원의 필요 때문에 정인으로 나왔고 이왕의 정인으로 출석했기에 문준영 씨 자료도 제출해 주도록 요청한 것뿐이다. 건국대 이사장에게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작년 8월부터 시간강사법이 실시되면서 많은 분들이 강사 자리를 잃었지만 문준용 씨는 작년 2학기에 2강좌, 금년에는 4강좌로 늘었다. 남들과 달리 강좌가 늘어난 것이 아빠 찬스인지 좋은 강의로 평가받은 결과인지 확인하려고 자료 제공을 요청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곽 의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공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야당 국회의원이 점검하는 차원이다. 공무원 징계 권한 문 대통령이 갖고 있다. 상습적이고 무분별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그만한 권한을 가진 문 대통령만 가능한 일이다. 자신은 그런 권한이 없어서 상습적이고 무분별한 권한을 행사할 기회도 찬스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네요. 참고로 문준용 씨가 어제 주장하는 것은 이겁니다. 상습적이고 무분별한 권한 남용으로 사람들을 해치고 있다. 대학 이사장을 국감장으로 불러내 제 강의 평가를 달라고 했다는데 한마디로 시간 강사가 특혜 아니냐는 소리다. 제 강의 평가는 한마디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그냥 보통이다. 원격 강의를 통해 몇 개 공개되어 있으니 직접 보고 평가해달라. 곽상도가 그걸 볼 일은 없고 왜 강의 평가를 구하는지는 뻔하다. 편집, 발췌, 망신주기다. 이번 일로 제가 본의 아니게 폐를 끼친 분이 또 한 분 늘었다. 이사장님과 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지만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 그러면서 곽상도 나빠요라고 했습니다. 곽상도는 지난번에 제 조카 학적 정보 유출로 한 분 징계 먹게 만드셨다. 이 말은 곽 의원이 문 대통령의 딸 다혜씨 부부의 해외 이주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다혜씨 초등학생 아들의 학적 변동 관련 서류를 제시했다가 그 서류가 어디서 나왔느냐 해가지고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있었던 점을 거론한 것입니다. 곽상도 의원을 비판하고 곽상도 의원이 문준용 씨를 비판하는 건 다 좋습니다. 이걸 통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그게 국가적으로는 득이 되는 거죠. 다만 문준용 씨가 곽상도 씨를 향해서 권한을 남용했다고 하는데 이건 좀 잘못된 지적인 듯 합니다.
남용할 권한이 없거든요. 곽상도 의원은. 그리고 곽상도 의원이 말한 바 아빠 찬스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하는 이야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누가 보호해 줄 것이냐 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권력의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의 갑옷은 2022년 5월에 벗어야 합니다. 벗은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라는 같은 하늘 아래서 편하게 노후를 즐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한 행동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집에 있지만은 사실상 외출이 금지된 이명박 대통령도 사실상 감옥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박근혜, 이명박 두 사람과 문재인의 차이는 뭡니까? 박근혜, 이명박 두 사람이 한 일과 문재인 씨가 그동안 벌려온 일의 법적 차이는 뭡니까? 박근혜, 이명박 두 사람이 꼭 감옥에 가야 하고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에 절대로 감옥에 안 갈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법적, 사실적 기준이 모호합니다. 오로지 권력이죠. 권력을, 퇴임한 이후에도 권력을 계속 누리거나 유지할 수 있으면 보호받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아빠 찬스, 대통령 찬스, 이게 통합니다. 그 자녀들에게도. 그러나 물러나면은 전임자가 보호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 권력층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전임 정권의 비리를 그냥 안고 가다가는 정권 유지가 안 된다. 선거에서 진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론의 원성이 너무나 높다. 해서 보호할래야 보호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태우 대통령도 전두환 전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을 처음부터 12.12나 5.18로 단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폭로가 있고 여론이 악화되고 하니까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5.18 특별법을 소급 입법으로 만들어서 이른바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이런 일이 설사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후임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벌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죠.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 어떤 전직 대통령보다 국가와 헌법에 해를 끼치고 위반한 사안이 너무나 큽니다.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의 이 말은 상당히 경청할 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빠 찬스. 아빠 찬스. 얼마 남지 않았다. 착각하지 마라. 아빠 찬스. 곧 끝난다.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네요. 37년 동안 검사를 해가지고 최고 참검사로 꼽히는 정명호 서울 고검검사입니다. 63세입니다. 이틀 전에 퇴임식에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검찰은 물론 우리나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다. 특히 조국 사태로 촉발돼 추 장관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는 검찰에 대한 극심한 정치적 압박이 심각하다. 그럼 검찰 가족들은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윤석열 총장을 정점으로 굳게 뭉쳐 다수의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권세를 지녔다 해도 다 부르지 말라. 권세가 다 하면 원수를 만나게 된다. 명심보감의 한 구절을 인용했다고 합니다.
권세를 지녔다 해도 다 부리지 말라. 권세가 다하면 원수를 만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까지 1년 한 몇 개월 남았는데 요 기간에 그동안에 원한을 쌓은 것을 싣는 노력을 한다면은 여론이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할 것이고,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계속 원한을 쌓아간다면은 그때는 권력의 갑옷을 벗은 상태에서 여론, 언론의, 그리고 법과 헌법의 응징, 제재 또는 규탄을 맞게 되겠죠.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입니다. 선택입니다. 문준용 씨도 2022년 5월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지 한번 생각하면서 자중자애할 때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